안 된 조사 자기 살아있어. 분명 위해서라고. 조용히 찾아 소리 내지 마. 제발. 20년 동안 아무도 열지 않았던 병원 구관, 창고의 벽이 무너진 날, 작업자 한 명이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곰팡이 냄새와 녹슨 철 냄새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싸늘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벽 뒤에서 나온 것은 낡은 간호와 한 짝 1997년 날짜가 적힌 간호일지 몇 장, 그리고 먼지에 뒤덮인 이름표 하나였다. 이름은 한서윤. 26, 야간 근무를 마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간호사. 당시 병원은 그녀가 스스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경찰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왜 그녀의 흔적이 병원 밖이 아니라 20년 내내 잠겨있던 병원 안창고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걸까? 더 믿기 어려운 것은 그 좁은 벽 뒤 공간에서 한 사람의 흔적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누군가는 그 밤의 진실을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고, 누군가는 끝내 사라지지 않을 증거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병원은 단 한 번도 깨끗했던 적이 없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사는 지역과 지금 현지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조용히 감춰져 있던 진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부담 없이 채널을 구독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997년 겨울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세명 종합병원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형 병원이었다. 낮에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였고 밤이 되면 대부분의 병실 불이 꺼지며 고요한 시간이 흐르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특히 야간 근무를 서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서로 눈빛으로만 공유하는 묘한 긴장감이 존재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었고 그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6살의 간호사 한서윤이 있었다. 한서윤은 누구보다 성실한 간호사였다. 환자들에게 항상 부드럽게 말했고 야간 근무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직업으로서 간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야 할 수도 있다는 책임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현실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피곤함이나 불만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그런 그녀가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 고민한데 구고님 이런 이다 있습니다. 그런 국외사술이 많은 찬안직에 그런 구고놈이다. 그런 구고나님은 약품 보관실에서 야간 정리를 하던 어느 날 그녀는 폐기 예정 약품 목록과 실제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록에는 이미 폐기된 것으로 표시된 약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반대로 존재해야 할 약품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다. 야간 근무 특성상 기록이 늦어질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번갈아 관리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같은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그것도 단순한 오차 수준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체계적으로 어긋나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해당 담당자에게 물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다. 야간에는 정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설명을 피하려는 듯한 느낌만 남겼다. 그날 이후 서윤은 기록을 조금 더 유심히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특정 환자들의 차트가 밤마다 바뀌고 있었다. 낮에 확인했던 상태 기록이 새벽에 다시 보면 일부 수정되어 있었고 때로는 아예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이상했던 것은 몇몇 환자가 잔악, 전원 조치로 처리된 기록이었다. 전원이라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보호자 연락 기록도 없고 이송 과정에 대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환자가 사라졌는데도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인 삭제처럼 보였다.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불안했던 서윤은 가장 가까운 동료인 오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정 씨, 요즘 기록 이상한 거 느낀 적 없어?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오미정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놀라거나 궁금해하기보다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아.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지만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서유는 그 순간 자신이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며칠 뒤 또 하나의 장면이 그녀의 기억에 깊게 남았다. 야간 근무 중 구간으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서 금속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그 시간대에는 해당 구역이 폐쇄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무거운 것을 밀고 있었다. 서유는 멀리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덮개가 씌워진 커다란 상자가 이동하고 있었고 그 표면에는 여러 장의 이름표가 겹겹이 붙어 있었다.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름들이 덧붙여진 형태였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신원을 덮고 또 덮고 다시 덮어 지워버리려는 흔적처럼 보였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서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병원은 더 이상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다. 복도 하나, 문 하나, 기록 한 줄까지도 모두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 서윤은 자연스럽게 구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병원의 오래된 건물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 공식적으로는 폐쇄 예정이라고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그쪽에서만은 미묘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사람의 발소리인지 장비 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가 종종 들려왔다. 그녀는 레지던트 강도윤을 떠올렸다. 병원 내에서 비교적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몇 번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는 단순히 지시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유는 끝내 그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만약 그도 병원의 구조 안에 속해 있다면 자신의 의심은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었다. 그 망설임은 작았지만 이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선택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행정실장 백성훈이 그녀를 불렀다. 그는 언제나처럼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미묘하게 달랐다. 요즘 기록 보관실에 자주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서유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백성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괜한 오해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경고였다.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선을 긋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 병원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서유는 폐기 서류 더미 속에서 우연히 한 장의 수술 동의서를 발견한다. 구겨진 채 버려진 그 문서에는 보호자의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다른 여러 동의서에서도 같은 필체가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름은 모두 달랐지만 글씨는 같았다. 누군가 여러 환자의 보호자를 대신해 서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 조작이 아니었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날 밤 병원은 유난히 조용했다. 눈까지 내리고 있어 외부의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만 남았고 병실 안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유는 창가에 잠시 서 있다가 무심코 시선을 구간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 꺼져 있어야 할 구간 수술실 방향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오늘은 수술 일정이 없는 날이었다. 응급 상황도 없었다. 그런데도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금속 기구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서윤의 심장이 천천히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복도를 따라 구간 쪽으로 다가갈수록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 불빛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문을 넘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그 문 앞에 서게 된다. 구간 수술실 문 앞에 선 순간 한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은 분명 사람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병원 전체가 잠든 듯 고요한 이 시간에 공식 일정에도 없는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문에 손을 댔다. 금속 손잡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감각이 손바닥을 타고 그대로 몸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문을 완전히 열지는 못했다. 대신 아주 미세하게 틈을 벌려 안쪽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장면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수술대 위에는 한 명의 환자가 누워 있었고 얼굴은 산소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환자의 몸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즉, 이미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긴장도 긴급함도 없이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듯 무표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수술대 옆에는 행정실장 백성훈이 서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원장 윤태식이 있었다. 그리고 장비를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창고 관리인 정복만이었다. 그 조합은 비정상적이었다.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설명되지 않았다. 서유는 숨을 삼켰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 환자도 기록에서 정리해. 백성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보호자도 없고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정복만이 답했다. 윤태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말했다. 시간 끌지 마. 그 대화는 너무 짧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정리한다는 말은 단순한 의료적 조치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들의 태도, 공간, 시간, 모든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외면하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수술대 위에 환자가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것은 무의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보내는 신호처럼 보였다. 서윤의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저 사람 아직 살아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환자의 손으로 향했다.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조금 더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발밑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낡은 바닥이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그 공간에서는 너무도 선명하게 울렸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서윤의 심장이 뱉는 듯했다. 거기 누구야? 정복만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뛰기 시작했다. 복도를 따라 전력으로 달렸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숨은 점점 가빠졌다. 뒤에서 급하게 발소리가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누군가 그녀를 쫓고 있었다. 구간의 복도는 어둡고 길었다. 전등은 일부만 켜져 있었고 깜빡이는 불빛이 시야를 끊어놓았다. 그녀는 방향을 바꿔 계단 쪽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점점 엉키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손잡이를 붙잡았지만 손이 미끄러지며 몸이 휘청거렸다. 간신히 균형을 잡고 다시 뛰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하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로 몸을 밀어 넣었다. 이곳은 평소에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창고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숨을 고르며 벽에 몸을 붙였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심장이 고막을 두드리는 듯했다. 잠시 후 발소리가 통로 입구에서 멈췄다. 이쪽으로 들어갔어.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입을 틀어막았다. 숨을 참았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통로 안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녀는 주변을 더듬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낡은 철제 선반과 먼지 쌓인 상자들 뿐이었다. 그때 손끝에 작은 틈이 느껴졌다. 벽과 선반 사이 사람 하나 겨우 숨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몸을 밀어 넣었다. 숨을 죽인 채 몸을 최대한 웅크렸다. 발소리가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누군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추고 있었다. 빛이 벽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의 발끝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까지 빛이 닿았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쪽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다른 방향을 확인하러 가자고 말했고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다. 서유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손과 발이 저려오기 시작했지만 쉽게 몸을 뺄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살아있는 환자, 차가운 시선, 그리고 정리해 라는 말. 그녀는 천천히 몸을 빼냈다. 다리는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을 남겨야 했다. 누군가 알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본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흐트러졌지만 멈추지 않고 적어 내려갔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자신이 본 것.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녹음기를 꺼내 짧게라도 상황을 남겼다. 숨이 고르지 않았지만 그 떨리는 숨소리마저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구관 수술실. 환자 살아있음. 기록 조작.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불안했지만 분명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서윤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단순히 무언가를 본 것이 아니라 절대 보면 안 되는 것을 봐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지하 통로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한서윤은 메모장을 움켜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제는 분명히 두 사람 이상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더 이상 움직이면 바로 들킬 것이라는 공포가 동시에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폐까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다.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어.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정복만이었다. 서윤은 그 목소리를 정확히 알아들었다. 그가 이 공간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다. 이곳에 숨는 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낮추고 선반 뒤 좁은 틈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반대쪽 더 깊은 창고 쪽으로 몸을 옮겼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낡은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기를 바라며 숨소리조차 억누른 채 움직였다.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가운 금속과 먼지뿐이었다. 통로 끝에는 오래된 철문이 하나 있었다. 평소에는 잠겨있는 문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문은 완전히 닫혀있지 않았다.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창고였다. 그러나 단순한 보관 공간이 아니었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구조가 이상했다. 일반 창고처럼 넓게 트여 있는 공간이 아니라 좁은 구획들이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구분해 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 벽들은 병원의 다른 공간보다 두꺼워 보였다. 서윤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선반 위에는 오래된 의료 장비와 박스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에 옮겨진 듯 먼지가 덜 쌓여 있었다. 그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의료 폐기물 봉투로 위장된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겉으로는 폐기된 것처럼 보였지만 안쪽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작은 금속 케이스들이 들어 있었다. 케이스를 열어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안에는 환자의 팔찌 명찰, 그리고 신원 확인에 사용되는 작은 기록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이름, 생년월일, 병동번호, 서로 다른 사람들의 정보가 뒤섞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모아둔 흔적들이었다. 그때였다. 거기까지야.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 입구에 백성훈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부드러운 미소가 없었다. 차갑고 굳은 표정이었다. 그 뒤로 정복만이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고 빛이 서윤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었다.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서윤의 손에 들린 메모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여기까지 오면 안 됐어. 백성훈이 조용히 말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도망칠 수 있을까? 아니면 무언가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떤 선택도 확신이 없었다. 저 사람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녀는 겨우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전달되었다. 백성훈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 말은 너무 단순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이건 살인이에요. 그녀의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정복만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이 바닥을 울렸다.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윤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동시에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입구는 막혀 있었고 다른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벽 한쪽에 멈췄다. 다른 벽과 달리 그 부분은 미묘하게 색이 달랐다. 그리고 아주 작은 틈이 있었다. 숨겨진 공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그쪽으로 뛰었다. 잡아 뒤에서 외침이 터졌다. 그녀는 벽을 밀쳤다. 예상대로 벽 일부가 안쪽으로 열리며 좁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 동시에 안쪽에서 벽을 당겨 닫았다. 어둠이 완전히 그녀를 삼켰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정적. 바깥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거칠게 욕을 내뱉는 목소리. 하지만 벽은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였다. 최소한 당장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이상하게도 또렷해지고 있었다. 이곳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누군가를.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었다. 차가운 먼지, 거친 콘크리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손끝에 닿는 단단한 물체. 그녀는 그것을 끌어당겼다. 어둠 속에서 형체를 더듬어 확인했다. 그것은 뼈였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숨이 탔을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공간은 너무 좁았다. 벽에 등을 붙인 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곳은 단순히 숨겨진 공간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마지막이 남겨진 장소였다. 그리고 이제 그 어둠 속에 그녀도 함께 갇혀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한서윤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손끝에 닿았던 그 차가운 감촉, 그것이 뼈라는 사실을 인식한 순간부터 그녀의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좁은 공간, 숨이 막힐 듯한 공기, 그리고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암흑. 그러나 가장 끔찍한 것은 이곳이 단순히 숨겨진 공간이 아니라는 직감이었다. 이곳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였다. 아니, 누군가를. 밖에서는 여전히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복만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이 아니야. 분명히 여기로 들어갔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조급해지고 있었다. 반면 백성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소리 내지 마. 다른 사람들 깨면 골치 아파진다. 그 한마디는 상황을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이 일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다. 서윤은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죽였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기는 더 답답해졌고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대로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망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까? 이 공간이 완전히 막힌 곳이 아니라면 어딘가 통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손을 더듬으며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먼지와 함께 여러 개의 단단한 물체들이 흩어져 있었다. 뼈 조각들, 그리고 오래된 금속 조각. 그중 하나를 잡았을 때 손끝에 익숙한 형태가 느껴졌다. 둥근 플라스틱 얇은 끈. 그녀는 그것을 더듬어 확인했다. 간호사 명찰이었다.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 명찰에는 희미하게 이름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먼지와 긁힌 자국 때문에 완전히 읽히지는 않았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즉, 이 공간에는 이미 자신 이전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다. 그 사실이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그녀는 다시 손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바닥이 아니라 벽을 더듬었다. 벽의 일부가 미묘하게 거칠었다. 콘크리트가 아니라 덧붙여진 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힘을 주어 눌러봤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밀자 아주 미세하게 틈이 벌어졌다. 그 순간 바깥에서 들리던 소리가 멈췄다. 정적, 그리고 곧이어 더 가까워진 목소리. 안에서 소리 났어. 서윤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힘을 모아 벽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좁은 틈이 조금 더 벌어졌다. 그 틈 너머로 희미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완전히 막힌 공간이 아니었다. 어딘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몸을 비틀어 그 틈으로 밀어 넣었다. 어깨가 걸렸고 숨이 막힐 듯한 압박이 밀려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는 이미 벽을 열기 위해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빨리 열어. 정복만의 외침이 울렸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몸을 더 밀어 넣었다. 피부가 긁히고 옷이 찢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몸이 반대편으로 떨어졌다. 쿵. 몸이 바닥에 부딪혔다. 숨이 잠시 솟았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녀는 몇 초 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곳은 또 다른 공간이었다.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다.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녀는 그것을 보게 된다. 여러 개의 침대, 그중 일부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몇 개는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침대였다. 그러나 이곳은 병실이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떨렸지만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침대로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덮개를 들었다. 그 아래에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반쯤 감긴 채 멈춰 있었다. 그리고 손목에는 병원 환자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서윤의 숨이 멎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약한 숨소리. 서윤의 시선이 천천히 옆으로 옮겨졌다. 다른 침대,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 그리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손.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었다. 서윤은 거의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갔다. 손을 잡았다. 차가웠지만 분명히 생명이 남아있었다. 괜찮아요. 들리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아주 미약한 호흡만이 느껴졌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다. 그녀가 수술실에서 본 환자,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이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처럼 처리하고 있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공포보다 더 강한 감정이 밀려왔다. 분노였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의료 장비 몇 개가 보였다. 산소, 공급장치, 간이, 모니터. 완벽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응급처치는 가능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장비를 연결하려 했다. 그때였다. 뒤쪽 벽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서윤의 손이 멈췄다. 시간이 없었다. 눈앞에는 살아있는 사람, 뒤에는 자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공간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고. 그 선택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음 날 아침 3명 종합병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환자들은 아침 식사를 받았고 보호자들은 복도를 오가며 간호사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였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눈에 띄지 않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다. 한서윤이 보이지 않았다. 근무표상. 그녀는 전날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정상적으로 퇴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출입 기록에도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집으로 돌아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그녀의 어머니였다. 평소라면 늦어도 아침에는 집에 도착했어야 할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진 어머니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너무도 간단했다. 어제 근무 끝나고 퇴근하셨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직접 병원을 찾아왔다. 그러나 병원의 반응은 어딘가 미묘하게 거리감이 있었다.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는 태도.
그 중심에는 행정실장 백성훈이 있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 연락을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가능성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방향을 틀기 위한 말에 가까웠다. 경찰 신고는 이루어졌다. 하지만 수사는 빠르게 힘을 잃어갔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병원 내부 CCTV 일부는 고장 상태였고 외부는 폭설로 인해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서윤을 봤다는 사람들의 진술도 서로 엇갈렸다. 어떤 이는 그녀가 혼자 복도를 걸어 나가는 것을 봤다고 했고 어떤 이는 아예 그날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사는 점점 흐려졌고 결국 자진 실종 가능성이라는 애매한 결론으로 정리되어 갔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니었다. 레지던트 강도윤은 그날 이후 병원에서 이상한 침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윤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짧은 대화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날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다. 그리고 그 눈빛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불안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서윤의 사물함을 정리하던 중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다. 병원 측에서는 개인 물품을 정리해 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그 전에 우연히 그의 손에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메모장을 펼쳤다. 그 안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약품 기록, 이상 전원, 환자 기록 없음 구간, 밤에 불 켜짐. 누군가 숨기고 있음. 글씨는 급하게 적힌 듯 흐트러져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다. 만약 내가 사라지면 구간 창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강도윤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는 메모장을 닫지 못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남기기 위한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이 메모장을 보고 있는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즉시 오미정을 찾아갔다. 오미정은 그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이미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는 듯 했다. 강도윤은 메모장을 내밀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긴장이 담겨 있었다. 오미정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모르고 싶었어요. 그 말은 부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정에 가까웠다. 잠시 후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날 서윤이 나한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죽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 따라가려고 했어요. 오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다. 근데 무서웠어요. 그쪽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녀의 말은 점점 흐려졌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 한마디는 너무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누군가는 진실에 다가갔고 누군가는 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결과는 되돌릴 수 없었다. 강도윤은 메모장을 다시 내려다봤다. 구간 창고.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그는 그곳을 떠올렸다. 오래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공간. 그리고 이상하게도 병원 내에서 아무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장소. 그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누군가에게 알려졌다. 그날 저녁 그는 병원 행정실로 호출되었다. 백성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 바쁘죠? 그는 평소와 같은 말투로 말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달랐다. 강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백성훈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괜한 호기심은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경고였다. 그리고 동시에 이미 알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강도윤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병원은 단순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시작된 것이었다. 20년이 흐른 뒤 3명 종합병원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다. 외형은 완전히 바뀌었고 이름조차 대형 의료재단에 흡수되며
세련된 이미지로 재포장되어 있었다. 유리로 된 외벽 최신식 장비, 깨끗한 로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문제도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건물 뒤편 철거를 앞둔 구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시간에 버려진 채 누구도 일부러 가까이 가지 않는 공간으로 그 구간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것은 아주 평범한 이유에서였다. 재개발 계획에 따라 낡은 건물을 정리해야 했고 병원 측은 이를 단순한 시설 정비의 일부로 처리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 공간이 20년 동안 묻혀있던 무언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탐사보도 기자 차수진은 그 소식을 우연히 접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짧은 글 하나였다. 세명병원 구간 철거 중 이상한 물건 발견. 사진 한 장이 함께 올라와 있었다. 먼지에 덮인 간호사 명찰,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름, 한서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수진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 오래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흐려졌던 실종 사건. 당시 기록을 뒤져보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간호사 개인 사정으로 실종 추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은 너무 많은 것을 생략하고 있었다. 수진은 곧바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1997년 겨울 3명 종합병원, 26의 간호사, 야간 근무 후 실종, 수사 미진, 종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던 강도윤 역시 그 소식을 접했다. 그는 이제 중년이 되어 있었다. 의사로서의 경력은 쌓였지만 마음 한쪽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남아 있었다. 한서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그 기억을 외면하며 살아왔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그 명찰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떠올랐다. 멈췄던 시간처럼. 그날 밤 그는 결국 구간 근처까지 갔었다. 그러나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 선택이 지금까지도 그를 붙잡고 있었다. 강도윤은 오랫동안 바라보던 화면을 닫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한편 차수진은 사건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한서윤의 가족을 찾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다. 서윤의 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까지 딸의 행방을 기다렸다는 것이었다. 작은 집,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액자, 간호사 복장을 입고 웃고 있는 서윤의 사진. 그 앞에 노인 향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수지는 그 공간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삶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이야기였다. 그녀는 다음으로 오미정을 찾아갔다.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절당했다. 할 말 없습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명찰 사진을 보여줬다. 그 순간 오미정의 표정이 무너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을 피하지 못했다. 오랜 시간 눌러왔던 기억이 그 한 장의 사진으로 다시 떠오른 것이다. 이거 어디서 찾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수지는 조용히 답했다. 구간 창고요. 그 말이 끝나자 오미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의자에 주저앉듯 앉으며 얼굴을 가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날 서윤이 말했어요. 숨이 떨리고 있었다. 내가 못 나오면 안에서 찾게 될 거라고. 그 말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였다. 수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안에서 그 단어가 모든 방향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곧바로 병원 구간의 구조도를 확보했다. 오래된 설계 도면은 일부 수정되어 있었지만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어렵게 찾아냈다. 그리고 그 도면을 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구간 창고 한쪽 벽이 다른 벽보다 두껍게 표시되어 있었다. 단순한 구조 보강이라고 보기에는 그 두께가 지나치게 비정상적이었다. 수지는 그 도면을 들고 강도윤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 보이세요? 수진이 도면을 펼치며 말했다. 강도윤은 한눈에 알아봤다. 그 벽,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자신이 서윤의 명찰 조각을 발견했던 바로 그 근처였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안에 뭔가 있습니다. 그 말은 확신에 가까웠다. 두 사람은 곧바로 철거 현장으로 향했다. 이미 일부 벽은 허물어져 있었고 작업자들이 정리를 진행 중이었다. 먼지와 소음 속에서 그 문제의 벽이 드러나 있었다. 겉보기에는 다른 벽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다. 표면은 오래되었지만 일부는 나중에 덧붙인 흔적이 있었다. 강도윤은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20년 전 자신이 들어가지 못했던 곳, 그리고 한서윤이 들어간 곳. 수지는 작업자에게 요청했다. 이 벽 안쪽까지 확인해 주세요. 작업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장비를 가져왔다. 망치가 벽에 닿았다. 첫 번째 타격,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두 번째, 벽에 금이 갔다. 세 번째, 균열이 넓어졌다. 그리고 안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모두가 움직임을 멈췄다. 누군가는 그 공기를 맡고 얼굴을 찌푸렸다.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였다. 먼지 곰팡이, 그리고 오래된 무언가. 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음을 모두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벽이 무너진 순간 안쪽 공간은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던 것처럼 한꺼번에 공기를 내뿜었다. 작업자 한 명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단순한 곰팡이나 먼지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시간이 썩어 만들어낸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차수진은 숨을 고르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들어 올렸지만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눈앞의 장면이 기록의 대상이 되기 전에 인간으로서 먼저 받아들여야 할 무언가였기 때문이다. 그 공간은 예상보다 좁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좁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였다. 바닥에는 먼지와 함께 여러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낡은 간호화, 한 짝 오래된 녹음기, 그리고 종이 조각들. 벽면에는 긁힌 자국들이 남아 있었고 일부는 손으로 두드린 흔적처럼 보였다. 누군가 안에서 나가려 했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유골이 있었다. 작업자들은 즉시 움직임을 멈췄고 현장은 곧 통제되었다. 경찰과 감식팀이 도착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아무도 그 공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마치 그곳이 단순한 발견 장소가 아니라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강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이 어떤 장소인지,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체 하나에 멈췄다. 낡은 플라스틱, 긁힌 표면,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자. 한서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차수진은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먼지를 털어내자 오래된 테이프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외형은 손상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망가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는 감식팀에게 그것을 넘겼다. 이거 복원 가능할까요? 감식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아직도 말하지 않은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의미였다. 며칠 뒤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발견된 유골 일부는 한서윤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같은 공간에서 나온 다른 뼈 조각들은 서로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최소 2명 이상. 그 사실이 발표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곳은 단순히 한 사람을 숨긴 장소가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흔적이 겹쳐 있는 공간이었다. 차수진은 그 결과를 듣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여긴 강도윤이 대신 말했다. 처리 공간이었겠죠. 그 단어는 차갑게 공기를 가르며 내려앉았다. 처리, 사람을 기록을 존재를, 모두를 지워버리는 공간. 그날 이후 감식은 더욱 세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녹음기의 일부가 복원되었다. 소리는 완벽하지 않았다.
중간중간 끊겼고 잡음이 심했다.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여자의 숨소리, 거칠고 불안정한 호흡, 그리고 구관, 수술실. 그 목소리는 한서윤의 것이었다. 차수진과 강도윤은 숨을 죽인 채 녹음을 들었다. 환자, 아직 살아. 잡음이 끼어들었지만 그 말은 분명하게 들렸다. 살아있어요. 그 외침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단순히 비밀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처럼 처리하려는 순간을 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려 했던 것이다.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거친 발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 찾게. 문장이 완전히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안에서 찾게 될 거야. 오미정이 말했던 그 문장과 정확히 일치했다. 차수진은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럼 그때 그 환자,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강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이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과거를 향하고 있었다. 그 환자, 기록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 전원 처리된 것으로 남겨진 이름.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인물. 차수진은 즉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다. 1997년 당시 무연고 환자로 기록된 사례들을 전부 추적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교통사고 환자, 신원 불명, 보호자 없음, 전원 처리. 하지만 이상했다. 그 환자의 기록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수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부 정보는 의도적으로 삭제된 흔적이 있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요. 차수진의 말에 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도 이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환자, 단순한 사고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기억 속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병원장이 직접 관여했던 환자, 행정실장이 기록을 직접 관리했던 사례, 그리고 밤에만 움직이던 사람들. 차수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 사람, 누군지 밝혀야 합니다. 그 순간 사건의 중심이 이동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은 하나가 아니었다. 한서윤은 왜 죽었는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살리려 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는가? 그리고 왜 그 사람을 지우기 위해 한 간호사까지 함께 사라져야 했던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이 밝혀지는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병원 범죄를 넘어 훨씬 더 깊은 진실로 이어질 것이었다. 차수진은 기록을 다시 펼쳤다. 1997년 겨울 3명 종합병원에 실려왔던 무연고 교통사고 환자. 이름은 없었고 신원도 불명, 보호자도 없었으며 며칠 뒤 타 병원 전원으로 처리된 기록. 그러나 그 짧은 문장 뒤에는 너무 많은 공백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흔적처럼 보였다. 이 환자, 이상합니다. 수진이 낮게 말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환자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래전,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그 환자를 본 적이 있었다. 다른 환자들과는 다른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장이 직접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서였다. 그때 병원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평소엔 그런 일 없었어요. 특히 야간에는 더더욱. 차수진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은 병원 입장에서 특별한 환자였다는 거네요. 강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마도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었겠죠. 그 단어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수진은 즉시 과거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 지역 뉴스, 사고 기록, 그리고 병원과 연관된 외부 사건들까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하나의 연결점이 드러났다. 1997년 병원 근처 재개발 구역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건설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일부 기사에서는 비공식적인 자금 흐름과 불법 계약 의혹이 언급되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조사하던 중 갑자기 사라진 인물이 있었다. 중간 브로커. 이름은 여러 개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신원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3명 종합병원 인근. 수진의 눈빛이 변했다. 이 사람, 병원에 들어왔을 가능성 있습니다.
강도윤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기억 속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환자, 무연고, 신원 불명, 그리고 병원장이 직접 관여, 그 사람일 겁니다. 그는 확신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 브로커는 단순한 사고,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병원의 불법 자금 흐름과 어쩌면 더 깊은 범죄 구조를 알고 있었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가 병원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입막음,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구조가 설명되었다. 병원은 그를 살릴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지워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완벽하지 않았다. 한서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도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서윤이 본 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차수진이 대신 이어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처럼 처리하려는 순간이었겠죠. 그 말은 차갑게 사실을 드러냈다. 서윤은 그 장면을 목격했고 그 환자를 살리려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병원이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오미정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날 나 조금 봤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구간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싸우는 소리, 같은 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서윤이 소리쳤어요. 강도윤과 수진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이 사람 아직 살아있어요. 라고. 그 말은 녹음기 속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구간에서는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것을 막으려던 간호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알려져 있었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그 이후는 강도윤이 눈을 감았다. 그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늦게 도착했던 자신, 이미 끝난 상황,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명찰 조각.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이미 다 끝난 뒤였어요. 그는 계속 말했다. 창고 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다. 고백이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날 밤의 재구성이 완성되어 갔다. 한서윤은 녹음을 남기며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살아있는 환자를 지키려 했다. 그리고 병원 측 인물들과 마주쳤다. 그 안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그녀는 구간 창고, 비밀 공간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미 이전에 처리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공간 안에서 마지막까지 버텼고 벽을 두드렸으며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결국 그 벽은 다시 닫혔다. 그리고 기록은 완전히 조작되었다. 차수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정확했다. 병원장 윤태식, 행정실장 백성훈, 창고 관리인 정복만, 그리고 입을 다문 사람들 모두가 조금씩 이 구조에 기여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직접 행동했고 누군가는 알고도 침묵했고 누군가는 두려워서 눈을 돌렸다. 그 결과가 20년 동안 묻혀 있었다.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의 말에는 변명도 회피도 없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수지는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지금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늦었지만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경찰이 들어왔다. 백성훈 씨, 위치 확인됐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시선이 한 방향으로 향했다. 20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인물,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을 알고 있는 사람. 이제 그의 입이 열릴 차례였다. 백성훈은 병원에서 멀지 않은 한 요양시설에서 발견되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말수가 적고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도 없는 사람. 그러나 그를 둘러싼 공기는 어딘가 달랐다.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숨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느껴졌다. 차수진과 강도윤은 경찰 입회 하에 그와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백성훈은 두 사람을 한 번씩 바라봤다. 그리고 시선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제 와서 뭘 더 알고 싶은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1997년 구관 창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충분했다. 백성훈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다. 한서윤 간호사. 그 이름이 이어지자 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다시 침묵. 강도윤이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이 열렸다. 우리는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게 최선이라고. 차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누구에게요? 백성훈은 고개를 들었다. 병원에게.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드러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 그냥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병원과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돈 거래 기록. 다. 그의 말은 끊기듯 이어졌다. 그걸 밖으로 나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윤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까? 백성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표현은 끝까지 직접적인 단어를 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차수진이 말을 이었다. 그럼 한서윤 간호사는요? 이번에는 백성훈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표정에 균열이 생겼다. 예상 못했습니다. 그는 아주 작게 말했다. 그 애가 거기까지 올 줄은. 그날 밤의 장면이 그의 말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윤은 환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를 살리려 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틀어졌다. 우리는 설득하려 했습니다. 백성훈의 말이었다. 하지만 그 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의 숨이 거칠어졌다. 그래서요. 백성훈은 고개를 떨궜다. 사고였습니다.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차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게 사고입니까? 백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그날 밤 구관 창고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는 살리려 했고 누군가는 막으려 했으며 그 충돌 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은 선택했다. 숨기기로 벽을 막았습니다. 백성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기록도 다 정리했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지웠다는 의미였다.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존재를. 차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게 20년입니다. 백성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며칠 뒤 차수진의 보도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1997년 병원 간호사 실종 사건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기사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숨겨진 공간, 유골, 녹음기, 그리고 한 간호사의 마지막 기록. 사건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3명 종합병원의 과거는 다시 조사되기 시작했다. 잊혀졌던 이름들이 다시 불려졌고 기록에서 지워졌던 사람들의 흔적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미정은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제가 따라갔어야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끝까지 떨리고 있었다. 강도윤은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였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그리고 철거된 구관 자리. 차가운 겨울 아침, 햇빛이 조용히 그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증거 봉투 안에 담긴 낡은 명찰 하나. 한서윤. 그 이름은 20년 동안 묻혀 있었지만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밖으로 끌어냈다. 그날 이후 이 병원은 단 한 번도 완전히 깨끗했던 적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했던 작은 이상함, 하나 설마라고 넘겼던 의심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드러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끝까지 남긴 흔적,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택 하나가 결국 20년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침묵했을까요? 아니면 한서윤처럼 끝까지 맞섰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조용히 감춰져 있던 진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